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짱가몽 도설 93번째 대청 강의도자기 9번째 시간입니다. 워낙 그 개수가 많아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박매 영감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게 강의입니다. 강의 때의 청화, 전지, 여긴 등화문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등화문이 뭐냐면 이제 덩쿨 등자예요. 그러니까 이 덩쿨 모양의 문양을 많이 그려놨다 이런 뜻인데 이게 호로병이죠. 호로병이라서 호로병 자체가 훌루라고 해서 복록을 의미합니다. 복록. 그래서 요런 문양이 이제 이 덩쿨 모양이 나오면 요 호로병에 나오면 요런 것을 복록만대라고 합니다. 복록이 이제 만대까지 이어지라는 엄청난 길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로병은 복록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양을 덩쿨 문양을 그려놓으면 이제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덩쿨이라는 게 전지라는 뜻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전지 등화문이라고 써놨지만 덩쿨 모양이 복록만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록만대를 쓰시는 게 좋고요. 다른 그 박매 영감에서는 또 복록만대라고도 나옵니다. 자, 북경 보리에서 89만 7천 RMB에 거래됐던 높이 20cm짜리 기물이고, 자, 그 옆에 보시면 뭐 밑에도 있지만 똑같은 봉추병이라서요. 지금 빛에 반사돼서 그렇긴 한데, 요건 이제 뭐 75cm니까 뭐 거의 굉장히 큰 거죠. 어린아이 키가 이제 치수니까 대봉추병이라고 합니다. 강의 때의 봉추병의 특징은 밑에도 나와 있지만 요 가운데에 띠가 있다는 거하고 여기 회문하고 회오리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성타문 같은 게 있고 점점점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회문이 돌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요 윗부분에도 이제 문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회합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는 임동 두보 인물 고사도라고 쓰여 있는데 임동이라는 거는 저기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명에서 모여서 이제 회합을 갖고 있는 고사 인물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가덕 경매장에서 241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여기 이제 성교가라고 하는 것은 낙찰가라는 얘기죠. 가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고가라는 뜻은 이제 레인지를 둔 겁니다. 120만 원 RMB에서 220만 RMB까지를 이제 뒀는데, 이거는 이제 레인지를 벗어난 거죠. 경쟁이 심화돼서.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약용문이라고 쓰놨죠. 도약할 때 약자입니다. 뛰어오를 약자이기 때문에 이제 용이 이제 뭐 뛰어오를 수도 있고 보통은 잉어가 나오죠. 잉어가 나와서 등용문에 그 고사가 있는 건데 요 주의할 점은 요 용의 모습, 용의 모습 이렇게 이제 얼짱각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45도 각도로 옆으로 이렇게 보는 듯한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강의 때의 용의 그 얼굴이라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정형화된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 그러니까 황제마다 다 틀립니다. 연대마다 다 용의 모습들이 틀립니다. 뭐 정면용, 옆으로 가는 행용, 그 다음에 이렇게 도약하는 약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 간인연제관지가 맨 저부에 있고요. 북경 보리에서 2,34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높이 25cm인데 굉장히 가격이 세죠. 그래도 2,300만이면은 보통 한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아니야, 5억 정도 되는 겁니다. 5억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를 볼 것 같으면 이제 봉추병이 나오죠. 들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봉추병은 이제 도마인물문이라고 그래서 도마인물문은 뭐냐면 칼 가지고 이제 싸우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전쟁도라고 합니다. 봉추병이고 59cm고 중국 가덕에서 20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뭐 가격으로 보면 뭐 방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봉추병이 다 띠가 있고 회문이 돌고 뭐 오른쪽은 또 이렇게 회문 돌고 뭐 회오리 문양이 있고 점점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특징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통경 계산 범주더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 범주라는 거는 이제 배를 띄웠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계산이라는 지역의 그 산세를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과 산수도가 있으면 그냥 산수도가 아니라 여기 한자가 나온 대로 통경 산수도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72cm의 대봉추병이고요. 북경 보리에서 115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다음 옆에는 이제 수면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도철문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네, 수면문, 도철문 똑같습니다. 포수준입니다. 포수준. 포수라는 거는 이제 요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요게 포수입니다. 포수. 포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한옥에 보면은 대문 앞에 요런 걸 손잡이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두들기면서 이리 오너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을 포수라고 합니다. 쇠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 문양을 그려놓고 요걸 이제 손잡이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손잡이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거를 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형은 준이죠. 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술독이란 뜻입니다. 술독. 요렇게 이제 오므려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천을 헝겊을 덮고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술 담그는 독이에요. 술 담그는 항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준이라고 하고 요게 붙어 있으니까 포수가 붙어서 포수준이고 요 문양은 이제 도철문, 여기 있는 것은 수면문 그렇습니다. 자, 중국 가덕에서 71만 5천 RMB에 거래됐고요. 직경이 40cm인 거 보니까 굉장히 넓으면서 굉장히 크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복미준이라고 하는 화고입니다. 강의 때 가장 많이 유행을 했었고 강의 때 이제 처음으로 창시된 그런 스타일의 화고입니다. 화고. 화고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꽃을 많이 담는 그런 화병을 화고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봉황의 꼬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복미준입니다. 자, 산수 고사도가 있는 복미준이고 북경보리에서 34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위에도 다 풍경도가 있는 거죠. 산수도가.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피구화가 있는 단화라고 하기도 하고 빛이 반사돼서 단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피구화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단화가 돼 있는 거치문입니다. 거치문. 제가 지난 시간에 발음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정을 하겠습니다. 도치문이라고 했는데 도치문이 아니라 거치문입니다. 거치문. 거치라는 거는 이제 톱니라는 뜻이죠. 톱니박 톱을 썰 때 톱. 네, 톱의 이빨을 닮았다 그래서 이게 톱 거자입니다. 톱니 거자. 거치문 요령준입니다. 요령준이고요. 요령준이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강의 때 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청화로 된 게 있고 유령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대청 강인연제 관지가 저부에 있고 1000만 RMB에 거래됐던 기물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강의 본조라고 하니까 뭐 오리지널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2억이니까 판단하시기 바라고 이런 거치가 단화문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똑같은데 밑에는 또 가격이 다르죠. 중국 가덕인데 363만 RMB고요. 요건 10월 8일이고 위에 것은 8월 8일입니다. 8월 8일에 1000만 RMB에 사서 330만 RMB에 팔지는 않았겠죠. 2달 사이에. 그래서 색깔도 틀리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위에 것은 해서체가 이렇게 횡으로 쓰여 있는데 요 밑에 기물은 해서체가 세로로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있다는 거고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요령준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와 저런 형태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다 세필로 그린 명품인데 아까 같이 좀 위가 좀 가늘고 길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강희 때의 쌍봉 천화. 그러니까 봉황이 이제 꽃을 뚫고 나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쌍봉 천화 상운문. 상이라는 건 이제 상서로울 상자죠. 그 구름 문양이 있는 쌍봉 봉황 운봉문입니다. 운봉문. 운봉문. 운봉문이 있는 그냥 일대입니다. 일대. 자, 강인 현재 해소관이 있고 43만 7천 RMB에 서령인사라는 이제 경매장에서 거래됐던 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조그마한 개관입니다. 뚜껑이 있는. 여기도 용이 서 있습니다. 옆 45도 얼짱각도로 서 있죠. 이런 스타일이 강희 때의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리 아문, 보리 경매장인데 이제 아문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거래된 기물이고 166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제 소견이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싸고 뭐라 그럴까 그 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도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책자에서 보여드릴 건데, 책자에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있는 이제 책자에 있는 요런 기물들은 이제 벌써 고태미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진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은 벌써 고태미가 산화도도 보이고 고태미가 있는 이런 건 진짜 진품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나 강희의 그 용은 이런 식으로 횡으로 서 있으면서 45도 각도로 서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요 기물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요런 기물은 이제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이고 요것은 이제 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매장에 있는 기물들도 방품이 꽤 됩니다. 진품이 뭐 그렇게 이게 지금 이 책자 하나에 보통 한 7, 8천 개가 있습니다. 기물이. 그럼 이게 국제경매장에서 있는 게 뭐 반 정도라고 보면은 그 반이 매년 나오는데 진품이 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개관을 받고 그 밑에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태백관, 이렇게 이제 뻘통하게 생긴 관을 태백관이라고 합니다. 상심 16사 시문 태백관이라고 쓰여 있고요. 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마음을 달래다, 마음을 감상하다, 그런 시를 감상하는 모임 같습니다. 북경 대예라는 거래장에서 거래된 60만 9,500 RMB에 거래된 태백관이고요. 기형이 이런 게 태백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 알아보는 거죠. 태백관이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성화년제 때 이제 이런 이제 추규화라고 해서 황촉규화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황실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5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규화인데 그래서 황촉규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냥 추규화, 가을 추자를 써서 추규화라도 하는데 이런 그림이 이제 성화 때 많았습니다. 대명 성화 때. 그래서 강희 때에 방을 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청화, 방, 성화, 화해문,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꽃인데 추규화문, 뭐 황촉규화문 그렇게 쓰이면 맞습니다. 그 안쪽 내심에는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쪽에 그려져 있는 기물, 방한 기물들이 요새 꽤 경매장에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요건 완인데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벌어져 있는 스타일의 완을 이제 그 궁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궁완이라고 하고 외반한 거죠. 외반. 별구완이라고도 합니다. 벌어질 별자를 써서 구연부가 벌어졌다. 그래서 별구완. 그리고 특히 이런 스타일을 가리켜서 궁완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도썰, 대명, 선덕, 성화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뉴욕 카사더에서 거래된 35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카사더는 이제 크리스티가 중국말로는 카사더라고 합니다. 가사더죠. 정확한 말하면 아름다울 가짜죠. 가사더. 이거를 이제 음으로 발음하면 크리스티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티를 이제 이렇게 음역하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머리가 벗겨진 수성노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성노인이 있는 것은 이제 축하, 장수를 축하한다는 뜻의 하수도라고 합니다. 하수도, 축하할 하자, 목숨 숫자, 하수도인데 뭐 팔선 하수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 안쪽에는 수성노인만 있지만 뒷면을 볼 것 같으면 뒷면 외면에 이렇게 쭉 팔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쌍권안에 대청 강인현재 관지가 있는 소반입니다. 작은 반. 직경이 14.8, 15cm니까 상당히 작은 반이죠. 보통 받침대, 잔탁의 경우가 있습니다. 중무성가라는 경매장에서 66만 7천 RMB에 거래된 작은 소반입니다. 요런 문양은 많이 나오죠. 수성노인이 나오고 나머지 팔선이 나오면 팔선 하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수성노인이 나오고 여기는 또 복송이 나오고 여기는 복송이고 여기는 녹송입니다. 복록수입니다. 복록수 삼성입니다. 여기 나오죠. 복록수 삼성 시문이 뒷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시관이라는 것은 아까 궁안은 이게 외반에서 별구안처럼 창구안처럼 벌어졌는데 구연부가 그냥 밋밋하게 쭉 내려오는 거. 요런 것을 이제 돈시가, 그리고 여기 받침대가 좀 있다고 그래서 돈시관입니다. 요런 스타일이. 그래서 요건 다른 말로 직구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구연부가 이렇게 쭉 뭐 수직은 아니지만 아무튼 직선으로 뻗어 내려갔다고 그래서 직구안이고 기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록수 삼성도인이 있는데, 자, 구분하는 방법은 머리가 벗겨진 분은 항상 복숭아를 들고 있습니다. 목숨수를 나타내는 복숭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요분 이름은 수성도인이고요. 여기 이제 관리처럼 돼 있는 요런 이제 그 사각모를 쓰고 있는 분이 록이죠, 록. 그 녹봉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사슴록자. 그래서 녹성도인입니다. 녹성도인이 관리 모습을 하고 있고,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은 그 복을 나타내는 복성노인입니다. 그래서 복록수입니다. 복록수. 그리고 동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이제 인물에 대한 그 구분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성, 여기 관리는 녹성, 녹봉을 받으니까 아기를 안고 있으면 복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고 중국 가덕에서 184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 본조라고 나온 것은 아무래도 뭐 오리지널이다 뭐 그런 뜻으로 쓰여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청화 전지연문이죠. 연꽃을 이제 이렇게 형상화시켰습니다. 전지연문이 있는 큰 반입니다. 직경 38cm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연과가 여기 있는 거죠. 연꽃입니다. 연꽃. 네, 아주 빼곡하게 쓰여 있고, 이 강의 때 이제 이런 이제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인맥을 그릴 때 이렇게 두 줄로 그리는 거죠. 두 줄로 그리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홍콩 소도비. 이건 이제 중국말로 발음하면 수부비예요. 수부,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소주찜. 소주. 소부비입니다. 소부비. 그래서 이게 이제 소도비입니다. 39만 5천 RMB에 거래된 반이고,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하나 있으니까 들고 가겠습니다. 자, 그 목숨수를 가지고 이제 놀고 있는 그 쌍용이죠. 쌍용. 그리고 뒤에도 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룡문이네요. 그럼 구룡문. 여기 이제 용이 7마리고 여기 2마리니까. 그래서 해수청화 외 암각 해수. 여기는 이제 암각으로 해수가 있고 해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구룡문, 구룡 나해도, 나해 내 쌍용 봉수도, 이런 걸로 이제 쌍용이 그 목숨 숫자라는 것을 이제 받들어 모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봉수라고 하죠. 봉수도.
네, 그리고 구룡나해도. 구룡나해라는 건 이제 시끄럽게 시끌벅적한 나자예요. 날해, 날짜입니다. 시끌벅적 날짜. 중국말로는 이제 르나오죠. 나온데 날입니다. 날. 날해. 구룡 날해. 그러니까 이제 많다. 숫자가 많다. 그런 얘기죠. 중무성가라는 거래장에서 44만 8천 RMB에 거래된 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목숨 수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들고 같이 마주보고 있다 그러면 받들어 모신다 뭐 이러니까 봉수도라는 말을 기억하셔서 좀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간주용문. 이제 그 따라갈 간자죠. 간자가 주마간산할 때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 구슬 여의주죠. 여의주를 따라가고 있는 이렇게 모습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걸어갈 행자, 행동한다 할 때 행자를 써서 행용이라고 합니다. 요런 용의 이제 모습 스타일을 행용이라고 합니다. 행용. 그래서 요런 구슬을 따라간다 그래서 간주용문입니다. 간주용문 완이고요. 완 요런 스타일을 궁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대천 강인현재 관지가 해서관이 있고 홍콩 소더비에서 79만 1000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는 이제 어요라는 것은 이제 뭐 그 어여창이라는 뜻인데요. 황제의 그 요를 어요라고 하죠. 어요에서 선덕대를 방을 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요방 선덕청화 소동파 해당 시의도입니다. 소동파가 시를 쓴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놨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향을 사르고 있고 뭐 이런 스타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달을 보는다 그래서 배월도라고 합니다. 배월도 다른 말로 관지는 이제 선덕을 또 방했다고 하면서 관지는 대명 성완현제 관지를 썼습니다. 청강희 때 썼고요. 이렇게 청강희 때 이제 명때 걸 방을 하면서 쓰는 관지를 기탁관이라고 합니다. 뭐 부탁을 받아서 썼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탁관이라고 하고 중국 가덕경매장에서 172만 5천 RMB에 거래된 직경 12.5cm의 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고조관이 있죠. 고조관입니다. 크기가 작으면 고족배고 크기가 크니까 고족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경이 15.6cm니까요. 완이라고 봐야죠. 해당 해수운용문이죠. 해수는 아주 옅은 청색으로 파도문을 그렸고 진한 청색으로 거기를 유령하고 용을 논일고 있는 용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그 다리 부분에는 고족 부분에는 해수문하고 여기 산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문양만 가지고는 수산복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중홍신이라는 이름 잘 모르는 그런 중소형 거래장에서 33만 RMB에 거래된 기형이고요. 이런 문양들이 있는 방품은 뭐 우리 경매장에서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영당배라고 쓰여 있죠. 영당배, 앙종식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산수도가 그려져 있는 요게 진짜 높이 7.5cm니까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이렇게 산수도를 정말 잘 그렸어요. 기물이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기물에 그림 그리는 게 쉬울까요? 큰 그릇에다가 그리는 게 쉬울까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자, 북경 보리에서 115만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런 이제 스타일을 이제 앙종식배 혹은 이제 영당배라고 하는 거죠. 종이에요, 종. 영당은 벨이고 이게 이제 종식배인데 뒤집어 놓았다고 그래서 앙종식배라는 거죠. 제가 옥션에서 설명드리고 또 도설에서도 설명을 늘 드렸습니다. 기형이 왜 중요할까요? 기형을 가지고 이제 단대라고 하잖아요.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기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를 들면 영락대 뭐 천구병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뒤로는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걸릉대도 나오고 명대도 나오고 청대도 나오는데 그 전으로는 못 가는 거죠.
처음 만들었는데 원대로 간다? 원대 천구병이 나왔다. 항실도작이다. 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영락대에 만든 건데 처음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단대 시대를 끊어낸다. 그러니까 시대를 구분한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이한 기형들이 있습니다. 뭐 명예 정덕제 때의 제갈환이라든지 또 그 옹정제 때부터 청나라 옹정제 때 이제 상병을 많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 이후에는 상병이 오히려 뭐 한풍 때, 도광 때 많이 유행을 하죠. 하지만 옹정제 때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강의 때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상병을 나와가지고 밑에 관지가 대청 강인현제 썼으면 뭐 기타간으로 쓸 수는 있죠. 전때의 것을. 하지만 오리지널은 아니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단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자, 그 밑에도 영당배가 있네요. 영당배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전지 영지문입니다. 영지문을 이렇게 잘 썼고 요거는 기타관을 썼네요. 그죠? 청 강의 때에 만든 건데 대명 가정연재 기타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북경 중한이라는 거래장에서 44만 2,500 RMB에 거래됐고 왼쪽에는 이제 어제가 씌어 있는 경직도입니다. 경직도라는 거는 그야말로 농사 짓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위에 소를 끌고 경작하는 그런 문입니다. 자, 중국 가덕에서 71만 3천 RMB에 거래된 대완입니다. 직경이 20.2cm 있는 대완입니다. 그림은 아주 잘 쓰여 있습니다.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영당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자, 화전문입니다. 화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비하고 꽃이 있는 거죠. 화전문이 아주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영당배입니다. 북경 보리경매장에서 50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위에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윗면에 화신배가 있는 거죠. 강의 때 화신배가 많이 나옵니다. 강의 때 화신배가 이제 오리지널이죠. 처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신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계절을 12개월을 이제 매달 각 특색이 있는 그런 꽃을 앞면에 그려놓고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앞면에 그려놓고 뒷면에는 이제 요 꽃에 관련된 시문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관지도 이렇게 쫙 쓰여 있고 여기는 이제 10개가 있다고 썼는데 원래는 이제 12월 화신배죠. 2개가 분실됐거나 아무튼 북경보리에서 132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좀 싸죠. 네, 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쌉니다. 왜? 하나에 한 2, 3억 하거든요. 하나에 2, 3억 해서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한 2, 30억 넘습니다. 12개. 네, 화신배이고요. 뭐 9월에 국화, 1월에 매화, 2월에 목단, 2월에 저 행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여기는 화신배가 월계화가 있네요. 월계화. 월계화는 몇 월인가? 5월인가? 월계화는 이제 장미입니다. 장미. 월계화를 장미라고 하죠. 북경 중안에서 97만 7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자, 100만 RMB니까 저기 이제 100만 원이면 2억이죠. 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룡도가 있습니다. 오룡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령도도 있고 오룡도도 있는데 오룡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용하고 뭐요, 거북이하고 뭐 뒤에 봉황하고 뭐 여러 개가 있는 거죠. 큰 어항입니다. 어항 입술이 있는 어항이고 중국 가덕에서 322만 5천 RMB에 거래된 어항입니다. 자, 여기서도 용이 어떻게 서 있나요? 딱 서 있죠. 서서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고 있나? 아무튼 그 얼짱각도로 서 있는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용 강의 때의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의 때 이런 또 단화가 많이 나옵니다. 단화 동그랗게 이제 말아 있는 거 이런 게 단화예요. 이런 게 단화. 이런 용의 모양이죠. 지금 여기도 얼짱각도잖아요. 45도 각도로 용이 여기도 용이 이런 스타일로 있죠.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이것도 강의 관지가 있는 꼴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원이라고 쓰여 있죠. 찻잔이라는 뜻입니다. 다원, 찻잔, 다완.
찻잔이라는 뜻이고 직경 9.1cm, 높이 5.8cm, 중무 성가에서 126만 5천 RMB에 거래된 단화문입니다. 단용문이죠. 단용문. 여기는 이제 고사도가 쓰여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연명이네요. 도연명입니다. 도연명 상국도입니다. 사애도의 중에 하나죠. 도연명은 국화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국도죠. 연명애국이라고 합니다. 연명애국 사애도. 왕희지는 그 거위를 좋아했다고 그래서 희지애아. 그다음에 인포는 매화를 좋아했다고 해서 인포애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있습니다. 사애도라고 합니다. 사애도. 소배 작은 이제 잔이죠. 술잔입니다. 찻잔이나 술잔입니다. 중무성가에서 26만 4천 RMB에 거래됐고 대명 성환현재라는 기탁관이 써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이제 영당배가 나오는데 옥당부기라고 써 있네요. 옥당부기. 네, 옥당부기는 이제 이런 화려한 그 부기라는 거니까 목단꽃이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옥당부기라고 합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영당배, 북경보리에서 138만 RMB에 거래된 영당배입니다. 이 영당배도 여기도 지금 한 4-5개가 영당배가 나와 있지만 강의 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의 때. 그래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요 영당배도 이렇게 강의, 대청 강인현재 관지가 있는 거죠. 네, 잘생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볼 것 같으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등용문이 등용문은 아니구나. 여기도 이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그려 있고 맨 밑에는 수산복해의 파도문의 산석이 파도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높이가 26cm인데요. 경통이라고 합니다. 경통. 경통이란 말은 이제 요걸 이제 산가지라고 그래서 요런 걸 집어넣고 이제 뭐 점을 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쓰여 있는 거다. 필통으로 써도 됩니다. 네, 용도는. 네, 잠깐 빛이 반사가 돼서 죄송합니다. 자, 영락방매라는 좀 중소형 경매장이죠. 이름 모릅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322만 RMB에 거래된 이런 기물입니다. 아래쪽이 이제 외반해갖고 저 변형 연판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안정적으로 서 있으라고 그렇게 모양을 낸 것이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필통이죠. 야유적벽이라고, 그러니까 적벽에서 뭐 이제 논일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이면 됩니다. 보리 아문이라는 거래장에서 92만 RMB에 거래되어 있고 또 특이한 관지가 있네요. 문장산두라고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니까요. 해서 관지가 문장산두라는 게 이제 하단면에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필통인데 이런 후적벽부라고 부를 이제 쓴 것이 요 뒷면에 적벽부가 써여 있습니다. 시문이 써여 있다는 얘기죠. 중국 가덕에서 48만 3천 RMB에 거래된 필통이고 그 밑에도 필통인데 소상, 요거는 이제 한자가 소상팔경, 소상이라는 이제 그 강의 경치를 가리킨 이제 팔경 8개의 멋있는 경치가 있다고 그래서 소상팔경이라고 합니다. 산수 인물문이 있는 필통이고 중국 가덕에서 64만 4천 RMB에 거래됐는데 밑에 기탁관인 대명 성환현재 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만수문인이라고 하죠. 뭐 딱 봐도 만자는 아닌 숫자가 만 개는 아닌데 아무튼 많다고 해서 만수 대필통입니다. 높이 27cm고요. 북경에 있는 대죽제방매라는 결의장에서 거래된 149만 5천 RMB에 거래된 이런 기형들은 이제 많이 좀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자, 여기는 측천무후가 측천이죠. 무축이니까 측전무후를 무후라고 합니다. 측전무의 얼굴이고요. 측전무 무축 천야회 적인거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신화가 적인거리인데 적인거리라는 영화는 이제 유덕화 나오는 영화가 좀 있죠. 적인거리입니다. 그때 이제 수사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특별수사관입니다. 특별수사관에 임명해서
수사를 했던 적인 거를 이제 만나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인물 고사도입니다. 화해 국제라는 경매대에서 46만 RMB. 이런 특이한 문양이 나왔다. 외우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자 황제니까 측천무후밖에 없습니다. 여기 적인거리라는 신하를 대면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고, 자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청화 추성부. 추성부라는 이제 부가 있어요. 부는 이제 시문을 적은 걸 부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문이 있는 필통입니다. 자, 서령인사라는 거래장에서 34만 5천 RMB에 거래된 이제 필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2021년 박매영감을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도썰 93번째, 대청 강의도자기는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박매영감이 여기 달해서 이제 지금 박매영감을 좀 구하고 있으니까 19년도나 21년도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또 기물을 자꾸 보고 뭐 거기 있는 문양을 이제 좀 기억을 하면서 또 기형도 공부할 겸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여기 명청화자기에 있는 여기 이제 책자인데요. 여기 중국 책에 있는 요 기물들로 해서 대명청 여기 있네요. 청강의 체자라고 해서 여기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뭐 밑에 글자까지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어도 기물이 꽤 많아가지고 적어도 한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94번째 도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나머지 영상도 좀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짱가몽 옥션은 이제 월수금 3일은 합니다. 한 오후 9시 반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그 기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 경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10점 정도만, 기물 10점 정도만 설명하는 시간인데 라이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아는 거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책자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기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피부를 보여드리고 뭐 관지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라이브 방송은. 그런 또 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를 할 때는 다 라이브로 찍어서 그냥 업로드 시키는 겁니다. 뭐 편집을 못해요. 편집할 시간도 안 되고. 네, 아무튼 93번째 짱가몽도 썰 93번 대청 강의 도자기는 9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